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재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8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자, 올해 8월 출생아 수 2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또 0.5%가 줄었습니다.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에 20년 만이죠. 같은 달 기준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무려 69개월째 연속해서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경북의 7개 군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고요. 안동과 영주 그리고 상주, 문경을 포함해서 16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마침 현재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한창인데요. 말의 성찬으로만 그치지 않고 부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쏟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10월 27일 크린토피아 창업 설명회가 열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1577-4560.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아빠 어디가? 트레버스 보러 가지. 2021년 7, 8, 9월 수입 대형 SUV 3개월 연속 판매 1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내 라이프를 위해 10월 트레버스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UCB제약. 네, 10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의 순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또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요.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로도 다시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승규입니다. 네, 오늘은 강재희 아나운서가 없지만요. 늘 하시던 대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유한솔 아나운서님 오늘 점심 짜장면 드셨나요? 짬뽕을 드셨나요? 짜장과 짬뽕. 둘 다 안 먹었고 사실 오늘 좀 일이 바빠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짜장면이나 짬뽕을 드십니까? 아니요. 아직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꾸 짜장과 짬뽕을 권하시는데 별 생각이 없는데. 오늘 유한솔 아나운서님은 점심과 저녁 짜장면 짬뽕을 안 먹었는데요. 매일 이렇게 짜장면과 짬뽕밖에 없다면 밥 먹기가 싫어지겠죠. 근데 시민들의 정치 메뉴는 짜장면과 짬뽕이 아니면 고를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모 아니면 도인 정치, 양극화 정치와 양당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뭐 아니면 도, 짜장과 짬뽕밖에는 현재 정치판에 없다. 사실 우리 정치가 실제 양당제가 아닌데 이렇게 짜장과 또 짬뽕 중에 고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일단 양당제의 설명과 정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당제는요, 절대 다수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두 정당이 있고요. 실제로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 획득을 해서 단독 정권을 형성하는
그러한 정권 교체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가 있는 정당 체계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일반적으로 양당제는 두 당이 중도층 유권자를 향해 경쟁하면서 이념적 거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보통의 양당제와 달리 양극화된 양당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양당제는 이렇게 두 당이 중도층 유권자를 향해서 경쟁하면서도 이념의 거리를 좀 좁힌다. 그런데 제도화된 양당이 아니라 이 경향성 측면에서 양극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양당제 중에서도 양극화된 양당제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의 양당제에서는 두 당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 투표율이 올라가는데요. 양극화된 양당제는 갈등이 커질수록 오히려 무당파 시민들이 정당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양당제는 중도층 유권자를 타겟을 하지만 양극화된 양당제에서는 중도층보다는 자신들의 지지층에 집중하면서 경쟁하는 정당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강조합니다. 그 제가 비유하자면 보통의 양당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페라테 정도의 어떤 지스무리한 경쟁이라면은 네네. 양극화된 양당제는 종북이냐 친일이냐 식의 이런 좀 퇴행적인 경쟁 구도를 나타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가질 못한다. 사실 이런 오래된 프레임이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봐야 될 텐데 이제는 좀 옅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한때는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다시 보면 또 한국의 대선 구도에 이런 양극화 정치의 모습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여당과 제1야당이 1위 대선 주자에 대한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네. 특히 다자 구도가 아닌 양자 구도가 된다면 이제 51대 59의 싸움인데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를 고르는 이런 경쟁인데요. 이런 구도가 되면은 여당과 제1야당 둘 다 싫은 유권자들은 소외가 됩니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판 자체가 불만인 유권자들은 잘 답답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양극화된 논리에선 내부 비판이나 제3의 의견은 묵살되기 쉽습니다. 51대 49의 싸움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양측의 호감도는 거기서 거긴데 자꾸 비호감도와 혐오도가 높아진다. 자, 그러다 보면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무당파 유권자들이 소외되고 또 이 양측의 파워게임 말고 그런 논의와 의견은 좀 묵살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패단으로 좀 귀결이 될까요? 네, 모든 정치 구도를 선악구도, 이분법적인 구도로 만들어 보니까 대화와 타협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가 어렵죠. 예를 들어 나는 보수적인 가치를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에 불만인 시민들, 또 나는 진보적인 가치를 지지하지만 민주당에 불만인 시민들은 의견을 표출하기 어렵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짜장면 짬뽕 말고 볶음밥이 먹고 싶은데 매번 짜장면이 싫으니까 짬뽕을 먹어야 되는, 이런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닌 내가 가장 먹기 싫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언제까지 이런 식의 맛없는 정치를 피하는 정치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국민들의 저도 포함이 되고 대표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자꾸 가게 되는 집은 메뉴가 좀 다양하고 또 모든 메뉴가 좀 맛있어야 된다, 그런 집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유럽에서 정치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있겠죠. 이 경우에는 뭐 양극화 정치보다는 다당제 정치,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때에 따라서는 연립 정권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유럽의 경우는요, 극우 정당과 보수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 공존합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을 막기 위해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연합하기도 하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좀 상상하기 어렵죠. 네. 이런 양극화된 양당제에서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과 건강한 정치 세력을 섞어 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보수 정치 세력과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파들이 양당제 안에서는 같은 정당이 있게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와 진보의 건강한 경쟁 타협이 안 되는 거죠. 내부 안에 극단적인 세력들이 같은 집안의 살림을 차리는 꼴이 되는 거죠. 각 세력과 목소리의 어떤 독창성도 있을 테고 좀 차별점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런 게 좀 뭉뚱그려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이런 단점들 때문에 최근에는 두 양당을 지지하긴 좀 어렵다, 이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분들의 공간인 제3지대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짜장면과 짬뽕이 싫은 유권자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신당 새로운 물결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또 넓게 보면은 진보정당 심상정 후보까지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런 양극화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늘어날수록 이런 3지대 후보의 공간이 커질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제3지대 후보들은 한국 정치의 단골 메뉴인 거대 양당 후보와의 단일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2012년 대선에도 제3지대 안철수 후보는 결국 문재인 후보랑 단일화를 했고요. 또 올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일화 정치와 반복되는 제3지대 등장은 한국 정치의 오랜 관성인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매번 뭐 수순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만큼은 좀 달라지길 기대해 보고요. 다가오는 대선도 대선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겠죠. 해소가 중요할 텐데, 자,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 개선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제가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대통령 및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후보가 없으면은 1등과 2등을 따로 2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된 사람 당선시키는 제도인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당내 경선에서는 결선투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2명으로 단일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자 구도에서 낮은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없고 또 사표도 줄이는 결선투표제가 한국 현실에 맞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결선 투표가 아무래도 일단 투표를 2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 비용이 좀 늘어난다. 이런 지적을 해주는데 그런 장점들이 좀 어떤 이런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결선투표제의 진화된 버전인 선호투표제가 있습니다. 네. 선호투표제는 한 번에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 명의 후보들에게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 선호도를 동시에 투표해요. 그러면 나중에 가장 1순위 득표율이 낮은 후보를 탈락시키되 그 후보에게 투표한 시민들의 표는 2순위 후보에게 넘겨요. 네. 그렇게 계속 표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탈락한 후보에게 투표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국은 다 반영시켜서 1등, 2등을 골라내거든요. 네네. 이런 장점이 있는 선호투표제는 한 번의 투표로서 결선투표까지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거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이제 결선 투표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획일화된 정치판도 양당 주도의 이런 판세를 벗어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또 이제 선거제 개혁이라는 목소리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좀 이 판국을 벗어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계속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영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들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 강재 아나운서 대신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신 진행을 할 때 리서치 오늘 한번 함께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 당연히 하죠. 자, 안동 MBC의 또 간판 앵커시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또 질문 드린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자,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국정감사 이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후에 지지도 판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 이후 지지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장동 대선이 된다, 대대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 최종 경선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누가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받게 됐는데, 오늘 철저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또 국민의힘 후보 간의 대결이 가장 궁금한데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3일, 2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대결입니다. 이재명 후보 38.6%, 홍준표 후보 43.7%, 이재명 후보 42.7%, 윤석열 후보 38.7%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5차 범위 내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더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약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세등등한 홍준표, 또 최근에 이 전두환 발언 관련해서 파장을 겪었던 윤석열 후보 좀 주춤한 모습이고, 이재명 후보 이 국정감사 정면 돌파 효과 부분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대결을 할 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가 맞붙을 때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윤석열 후보의 발언 파장에 따른 전두환 옹호 발언, 또 토리, 반려견 개 사진 논란, 사과 사진 논란, 이 논란이 우리 이재명 후보가 좀 반사이익을 가져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후보가 된 지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조금씩 지지층을 결집해가는, 서서히 느린 속도로 결집해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입니다. 자, 일단 국정감사를 화두로 시작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구설수 이야기 나오고 있고, 홍준표 후보의 대약진,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이제는 좀 미약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당내 경선도 그렇고 좋든 싫든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잇따라 만났고요. 자, 지지층이 서서히 결집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행보들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지층이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일 겁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는 봐야 되겠죠. 이른바 이문정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문정추. 네. 드라마 제목은 아니고요. 서서히 지지층을 결집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지층이 결집하기 위해서는 철학도 중요하고, 이건 완전히 똑같은 정도의 케미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정책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구상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을 했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났고, 오늘 추미애 전 장관과 오찬도 가졌습니다.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이문정추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받아 적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아마 아주 중요한 건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무협지 제목 같아서.
이렇게 이문 정추 행보가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을 시킬 수 있고 이제 호남 지지층도 결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60대 이상의 또 지지층, 또 호남 지지층 일부도 결집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여성 지지를 비교적 많이 받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지지층을 흡수하는데도 이런 만남이 중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도 중요하겠죠. 네. 친문 지지층도 흡수하고 또 이 대통령과 만남은 중도층에게도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장동이라고 하는 큰 산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 대장동 대선이 된다고 하는 이른바 대대 현상도 있기 때문에 흡수하는데 또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세력을 규합하고 외연을 확장해 가고 있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자, 경선이 이제 한창 또 진행 중인 국민의힘 쪽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MBC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구도. 여기서 인상적인 또 수치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자 그런 결과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자가 발전, 스스로 만들어낸 지지율도 있을 테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뭐 발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었던 지지층들도 홍준표 후보가 요즘 약진하고 있는데 이른바 홍콜라 현상, 홍사이다 현상 이게 좀 편성돼서 지지층이 올라가는 현상도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MBC와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에서 사지선다형으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도 또 물어본 조사가 있거든요. 이 방법으로 다음 주에 국민 여론조사, 이 국민의힘 최종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거든요. 네. 거의 확정이 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중요한데 거의 모의고사 같은 MBC와 느낌이었겠네요. 네,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38.9%, 윤석열 후보가 28.8%니까 홍 후보가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결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 후보가 상당히 약진했고 또 당원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여론조사가 사지선다형으로 결정되면 불리할 수도 있는 홍준표 후보 캠프이지만 이 조사 방법을 받아들였거든요. 일단은 당심은 좀 더 우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심의 윤석열, 또 여론조사, 민심의 홍준표. 저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앵커께서도 우리 유한솔 앵커께서도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자, 지금 답변 드립니다. 자,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깻잎 한 장 차이다. 네, 머리카락 한 올 차이입니다. 습자지 한 장이 들어갈 것 같다 그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접전이라서 제가 감히 누가 더 유리하다,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 전망조차 하기가 힘든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에 막판까지 좀 결과를 지켜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이제 반사 이익 얘기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최근에 전두환에 관련된 발언, 또 개사과 논란 이런 것들이 또 구설수에 올랐는데 국민 여론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소장님이 체감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전두환 옹호 발언이 또 토리, 반려견, 개, 사과, 사진 논란이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안동이 있는 대구 경북 쪽에서도 상당히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 여론조사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층과 또 이 60대 이상 윤석열 후보를 대체적으로 지지해왔던 지지층이거든요. 이들이 이 전두환 발언 관련해서는 상당히 또 비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다음 주가 이제 당원 투표도 있고 국민 여론조사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번 주 내로 이런 파장을 빨리 털어내느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털어내고 또 여론을 반전시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최종 경선도 이제 거의 끝을 앞두고 있고, 앞선 코너에서는 제3지대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자, 이런 후보들의 영향력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작은 거인이다. 작다, 거인이다.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다자로 가상 대결을 하는 경우에도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치는 말씀 안 드리면 추세를 보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심상정 후보의 경우 정의당 대선 후보의 경우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정도의 한 자릿수지만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적어도 초박빙 여야 간에 프레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또 국민의힘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층을 얼마나 또 끌어올 수 있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3지대 후보들이 대선 후보로 최종 당선되기는 쉽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줄다리기 게임, 네네. 오징어 게임에서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말 그대로 결정적일 수 있다. 이들은 작은 그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